다시 좋다. 저는 됐습니다. 네. 할까요? 이제 이렇게 오프닝 하고 싶은 거죠, 아빠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지? 네. 그 뭐예요? 작품. 네.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작품인데 작가가 작품 소개해 주셨으면 저 작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작품 만들 때 저희가 가격을 정하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속 터진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한뭐 얘기 나눠보겠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챗GPT를 가끔 쓰는데 요즘에 인스타나 스레드 보면은 그 지브리 형태 뭐 이렇게 한 마블 형태 해가지고 이미지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거 저작권이라는 이런 것 아니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그 문명의 이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지금 변하는데 미술계도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작가의 능력이 뭘까? 작가의 역할이 뭐고 작가는 굉장히 지금 혼란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 때고. 아니 근데 우리도 법률 시장에서 변호사들도 AI 때문에 업무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지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서면 AI가 다 써주면 그 변호사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나도 AI를 많이 써보고 하면은 내가 요즘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지 그걸 잘 써요. 왜냐면 AI가 알아서 다 해주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이 AI를 쓴다고 가정해도 더 좋은 결과물 내는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AI를 그림 그린 사람들도 막 스레드에서 팔로우 해보고 하면은 본인들도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작품성이 있는 사람들이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AI 쓰는 경우에만 좀 특색 있는 작품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국엔 AI 다 되니까 나는 뭐 기본기 없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고 계속해서 기본기는 중요할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딱 어느 정도 아주 적당한 수준까지는 카피하거나 흉내낼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나 제한만 따라와 주면 결국은 나중엔 지금처럼 평범한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의 도구가 되는 도구로. 도구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작가는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갈 적에 물감을 타가지고 구성을 이렇게 생면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물감을 타가지고 포스터 컬러를 타가지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컬러링을 하질 않아. 컴퓨터상에서 웹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한 사람과 그러지 않고 그냥 기계로 넘어간 사람과는 감각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작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야.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 저기 확장해서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어떤 욕심을 갖고 어떤 특정 미술관 피카소, 그치. 고갱이라든지 고흐 같은 거를 뭐 AI가 시켜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 이게 작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식의 저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이 한다? 그거는 작가들한테 칭찬이 아니라 욕일 수도 있어요. 아류니까. 아르니까. 이게 미술가한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독자성,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솔직히 아까 말씀 작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디어가 우리가 맨날 샘솟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자기가 미술을 하나 만들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 AI를 넣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일단 만들어. 자기 상상했던 거 만든다는 그걸 출력을 해서 그거랑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건 그럼 작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독창성에서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퍼리얼리즘 미술사에서 네. 포토리얼리즘 이렇게 나올 적에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고 그린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그려도 놔둬도 되는데. 그렇지, 예. 그렇지. 아, 맞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웹상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옮기는 건 지금도 작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AI가 만들어 놓은 거를 옮기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작가에 대한 이게 뭐랄까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아이들 뽑아가지고 거기 똑같이 차용해서 그거랑 똑같이 그렸다. 그러면 이게 작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현대는 어차피 아마추어의 시대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뭐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지금 미술의 저변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오히려 더 비전공한 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숫자적으로 볼 적에 그만큼 지금 그 경계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작가를 정의할 때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뭐 그냥 쉽게 창의성, 뭐 독자성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창의성이 뭐로 구현되느냐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그 자체에 중점이 있으면 AI로 하든 조수를 시켜서 그리든 그건 그 사람 독창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진짜 자기가 기술 그 자체 뭔가를 구현할 때 그 기술적인 자체가 내 어떤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작가면은 또 그거 갖고 아이덴티티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작가의 정의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미술에서 작가의 정의는 본인이 작가라고 자각을 하고 본인이 작가라고 주장을 하는 작가가 돼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네 저도 그러면. 작가가 그게 왜 있는 거네. 그럼 AI가 더해져도 사실 크게 천사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가 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더 문제는 법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 작품이 누가 만들었느냐, AI가 만들었느냐, 그걸 조정한 사람이 만들었냐, 그치. 저작권 누가 소유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모델이 있다고 쳐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모델이 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면 모델한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들은 그렇죠. 뭐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AI 빼고도 저작권 쪽 문제는 원래 어려워요 지금. 지금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이걸 더해가 정리하는 한참 걸릴 것 같은데.